결국 권희관이 살아남은 태인세자의 유일한 동생 영원대군 이익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찌감치 예상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리 놀랍지도 않은데요. 패비 윤씨가 태인세자를 죽인 건 대비였고 독살로 죽었다는 얘기를 중전에게 해주는 대가로 약속받았던 소원이 있었죠. 이익현의 영모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익현의 존재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첫째는 황수건과 이익현은 언제 만나 아이를 가졌으며 어떻게 원수 지방과 영모를 도모했느냐 이고요. 둘째는 적통대군으로 궁에 살았을 텐데 왜 아무도 이익현의 얼굴을 몰랐냐는 점입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서 왜 원수 가문의 의성군을 영모의 선봉장에 세우려는지 이유를 따져보고요. 영모 세력은 물론 중전과 성남이 알고 싶어하는 태인세자 검신날 승정원 일기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짐작해보겠습니다. 또한 임금이 태인세자의 죽음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과 더불어 박경우가 말한 감당할 수 없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성남이 찢겨져 나간 세자일기 중 일부를 서책에서 찾아내면서 권희관이 치료한 특정한 날 이후로 몸이 더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로써 중전과 성남은 권희관이 세자의 죽음과 연관돼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토지선생의 약재와 유상욱 어이가 남긴 약재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토지선생이 곧 유상욱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중전은 권희관을 일부러 복귀시켜 함께 세자의 죽음을 밝혀보자고 했죠. 권희관, 즉 이익현은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내부 상황을 유상욱에게 알렸죠. 유상욱은 자신을 찾아온 성남에게 함정을 팠습니다. 세자의 복검 시형도를 보며 자신이 직접 검시한 태안세자의 죽음과 같다고 말한 건데요. 일부러 태인세자 죽음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승정원 일기를 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기는 태인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영모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접근하기 힘든 승정원 입장을 중전과 성남이 하도록 유도한 거죠. 중전은 바로 태인세자의 죽음을 밝혀서 세자의 죽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패비 윤씨가 태인세자는 어혈을 토한 일이 없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독살의 형태가 서로 다른데 중전은 그 사실을 잊고 유상욱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는 중전과 성남이 승정원에 접근해서 그날의 기록을 보게끔 하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인세자를 검시하던 날 선왕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 그곳에 오갔던 대화에서 우리가 몰랐던 뭔가 큰 비밀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실을 이미 임금인 이호도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예고편을 보면 중전이 승정원에 들어가서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임금에게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호는 태인세자의 죽음을 들추는 걸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는 뭔가 종이를 태웁니다. 또한 중전은 박경우를 불러 이야기를 듣다가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박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인물과 사건이 관련돼 있다고 말합니다. 중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왕인 이호와 시아버지였던 선왕 아닐까요? 이호는 대비가 태인세자를 죽이던 장면을 못 본 척한 원죄가 있죠. 그 사실을 영의정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친인 박경호도 알고 있었거나 그 사실 말고도 태인세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비밀을 이호와 선왕이 알고 있었고 그걸 묵인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검시를 통해 태인세자가 독살됐다는 게 밝혀졌지만 태인세자가 어차피 왕이 될 수 없는 사실도 검시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개성대군처럼 왕실에서 용인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독살이라고 하면 검시안을 다 밝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려지게 될 수 있어서 차라리 지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하는 게 태인세자를 위하거나 왕실의 위신을 세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성남이 화자라며 생산 능력이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죠. 중전은 세자의 죽음을 조사하는 동시에 성남과 청하에게 성교육 상궁을 투입하며 세자 부부 합궁 대작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물론 시청률을 높이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세자의 죽음을 파헤치는데 한편에선 성교육이라니. 초월이 갑자기 아기를 데려오고 무한대군의 육아를 보여주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왕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후손을 낳는 것인데
태인세자의 비밀도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태인세자의 동생 영원대군 이익현은 권위관으로 위장해 살아왔습니다. 의성군을 꼬드겨 역모를 일으키자고 제안을 하죠. 태인세자와 형제들을 몰살시킨 장본인이 영의정이고 그 외손자가 의성군인데 의성군을 세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영의정을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니 아이러니입니다. 영의정도 도대체 말이 안 된다며 어처구니 없어하죠. 하지만 의성군이 이익현의 아들이라면 말이 되죠. 적통대군입니다. 근데 이호의 후궁이었던 황수건이 이복 형제 이익현과 어떻게 만나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지 시간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태인세자가 죽고 이호가 세자에 오를 때 간택에 참여했던 황수건은 세자빈이 되진 못했지만 후궁이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윤비는 패비가 아니라 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인세자의 동생들도 궁궐에 살았을 것이고 황수건과 이익현은 그때 눈이 맞아 아이를 가졌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태인세자는 지병으로 죽은 줄 알고 있었으니 이익현은 황수건이 원수 집안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대비가 영의정과 손잡고 윤비를 패서인으로 만들고 이익현만 남기고 모조리 죽였겠죠. 대비가 패비 윤씨에게 자신이 태인세자를 죽였다고 사실대로 말한 이후 패비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 남은 아들이라도 살리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다리 저는 아들은 가짜고 진짜 이익현을 권위관으로 신분 세탁해서 태인세자의 죽음을 밝히도록 했을 겁니다. 이호가 세자가 되면서 후궁인 황수건을 맞이했을 때까지 이익현은 궁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권위관이 태인세자의 동생 이익현임을 못 알아봤을까요? 황수건과 이익현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나이라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닐 텐데 말이죠. 수염이 나지 않는 청소년일 때 패비 윤씨와 함께 궁 밖을 나가게 됐다면 이후로 급성장이나 역변할 수도 있어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수그리며 지내는 의관 얼굴을 자세히 보거나 감히 대군이라고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토지선생 유상욱은 권위관이 이익현이라는 사실과 그의 아들이 의성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성군에게 양민을 살해했다는 걸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영모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통대군 이익현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의성군을 영모에 참여시키는 게 수월했을 것 같거든요. 암튼 의성군이 영모에 가담하는 건 확정돼 보입니다. 이미 의성군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비가 알게 됐고 심지어 황수건이 대비를 독살하려다가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황수건과 영의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영모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의성군은 한 발 나아가 영모 세력이 옹립할 가짜 이익현이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패비 윤씨와 이익현 모자를 죽이고 자신이 바로 용상에 오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복선이 되어 의성군이 직접 자기 손으로 친부인 이익현을 없앨 것 같은데요. 그렇게 벌을 받는 비극적 결말을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흑막이 남아있는데요. 중전 화령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수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